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졸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팀의 결정력 문제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선방으로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 지휘 경기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임 정식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질 경기가 됐던 상대이자 같은 장소죠. 사우스햄프턴과 원정 경기가 오는 주말에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꼴찌팀인 사우스햄프턴을 상대로도 토트넘이 참사를 당할 수 있는 이유, 사우스햄프턴의 최근 전력 분석을 통한 전술 프리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는 주말에 펼쳐지는 일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12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경기가 열리는데 아스널과 에버튼,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가 펼쳐지고 황희찬 선수의 거취가 이제 불분명해졌죠. 1월 이적 시장에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wolverhampton wanderers는 강등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입스위치 타운 승격팀과 경기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까지 같은 시간에 열리고요. 12월 15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돌풍의 팀 노팅엄 포레스트와 에스턴 빌라가 승점 25점 동률인 가운데 5위, 6위에 올라있고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열리고요. 이어 빅매치가 있죠.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체스터 더비가 펼쳐집니다. 최근 극도의 부진을 겪으면서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 조기 좌절의 위기에 몰린 맨시티인데요. 주중 유벤투스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는 후뱅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빅토리아 풀젠과의 유로파리그 6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1의 역전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높였는데요. 이 후뱅 아모린 감독이 전 소속팀이었던 스포르팅 리스본을 이끌고 이 맨체스터 시티를 4대1로 크게 꺾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또 한 번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후뱅 아모린 감독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첼시와 브렌트포드,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고요. 16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12월 17일 화요일 새벽 5시 본머스와 웨스트햄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현재 승점 2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10위권 밖으로 내려가 있는데 풀럼이 이번 라운드에 리버풀 원정을 치르기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승리를 할 경우 승점 23점이 되면서 골득실 차로 풀럼을 제칠 수가 있고 또 브렌트포드도 최근 강세인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르니까 역시 브렌트포드가 패배할 경우 토트넘이 골득실차 우위로 브렌트포드까지도 제치면서 안정적으로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 사우스햄프턴을 상대로 비기거나 패배를 한다면 10위권 이내 진입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맨유가 정말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맨시티를 잡을 경우 승점 22점이 되면서 토트넘을 제치고 10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토트넘의 순위가 12위 내지 13위까지 추락할 수가 있고요. 또 뉴캐슬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골득실차 우위인 토트넘이 뉴캐슬에게도 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물론 본머스의 경기력이 좋고 웨스트햄이 지금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로페테기 감독의 경질 위기에 몰린 웨스트햄도 본머스 원정에 승리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경우 토트넘의 순위가 14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4위 순위가 된다면 더더욱 감독 경질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한다는 것은 이 순위 하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우스햄튼의 성적을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5경기 연속 무승인데 사우스햄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5경기 연속 무승 과정의 성적은 1무 4패로 토트넘보다 좋지 않습니다. 올 시즌 15라운드까지 사우스햄튼은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1승 2무 12패, 무려 12번의 패배를 당한 것도 충격적이고 또 11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 경기당 1골도 채 넣지 못하고 있는데 실점은 31골로 경기당 2골 가까이를 실점하고 있으니까 공격은 결정력이 부족한데 수비는 너무나 허술하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5점밖에 얻지 못한 사우스햄튼은
이미 전반기를 다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 유력시되고 있는 팀입니다. 물론 최근 치른 경기에서 그렇게 나빴던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에요. 현재 리그 선두인 리버풀을 상대로 2대1로 앞서가다가 3대2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던 경기는 선전을 펼쳤고 어떻게 보면 수비 실책으로 인한 아쉬운 역전 패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올 시즌 돌풍의 팀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도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다가 첼시와의 홈경기 퇴장 선수가 발생하면서 1대5의 참패를 당했는데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는 그래도 0대1의 석패로서 그렇게 나쁜 경기력을 보이진 않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양팀 모두 카라바오컵 8강에 올라있다 보니까 이번 주말 리그전 이후 카라바오컵 8강전의 이제 주중 경기 일정으로 인해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우샘프턴은 사실 리버풀과의 경기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번 리그에서의 잔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과의 경기에 총력을 다 기울일 텐데 리그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승컵이라도 들어야 면피할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선수단의 가용 자원이 많지 않지만 사우샘프턴전에 또 모든 전력을 다 쏟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맨유전을 대비해서 조금의 로테이션을 더 가동할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번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더 부실한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우샘프턴의 올 시즌 전체 성적을 보면 개막전에서는 뉴캐슬 원정 0대1의 석패였고 또 2차전도 지금 돌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노팅엄과의 홈경기 0대1의 석패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연패이긴 해도 아슬아슬한 경기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카라바오컵 첫 경기에서 카디프시티의 5대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원정도 득점을 하면서 1대3으로 졌기 때문에 수비적인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득점력을 회복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맨유에 당한 홈 0대3 패배 같은 경우도 퇴장 여파가 있었고 그런 다음 카라바오컵 에버튼전 1대1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과의 승격팀 간 경기도 1대1 무승부였는데 이후 본머스, 아스널, 레스터시티, 맨시티를 상대로 내리 4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4연패 과정 속에서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0대1로 지는 과정 속에 나름 경기력이 또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레스터시티전도 퇴장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팽팽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즉 지금 실제 경기력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카라바오컵 스토크 시티전 3대2 승리에 이어 에버튼을 상대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세가 마찬가지로 부진하던 울버햄튼과의 강등권 팀 간 경쟁에서 0대2의 완패를 통해 꺾였고 또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을 상대로 보였던 깜짝 2대1 역전도 다시금 3대1로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 또 말씀드린 최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0대1 패배 과정 속에서는 조금씩 수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사우샘프턴은 공격적인 3백에서 수비적인 5백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 좌우 윙백이 여전히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전보다 좀 더 수비 균형을 갖추고 또 수비할 때 빠르게 내려와서 5명이 골문을 에워싸고 그 앞에 3명의 미드필더 역시 굉장히 수비적으로 뛰면서 투톱으로 역습하는 형태의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인 구성으로 보시면 오른쪽 윙백에 카일 워커 피터스, 3백으로 빌드업이 좋은 벨리스, 높이가 있는 베드나레, 그리고 대인 수비가 좋은 스티븐스를 배치하고 또 역시 측면 공격력이 있는 마닝을 왼쪽 윙백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진도 창의성이 있는 렐라나라든지 공격 전개력이 있는 디블링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나운스 같은 선수들이 공수의 균형을 모두 갖고 있고 또 빠른 아처를 웜톱으로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장완장을 차고 뛰고 있는 암스트롱 선수가 빠른 속도를 또 활용한 결정력까지 잘 보여주면서 아처와 암스트롱을 투톱으로 두고 조금은 중원 지배력보다 공격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득점력이죠. 팀 내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담 암스트롱, 카메론 아처, 조 아리보 등의 3명의 공격수는 그래도 2골씩을 나란히 기록을 하면서 득점 기회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의 플린 다운스라든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역시 한 골씩 넣기는 했지만 본인의 득점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타일러 디블링 역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18살의 어린 나이지만 본인의 패기와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8명의 선수가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빈공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수들 전반적인 기본기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수비가 더 큰 문제인데 올 시즌 전력 보강 과정에서 사실 채 아담스가 오랫동안 사우샘프턴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다가 토리노로 이제 FA가 돼서 이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카를로스 알카라스도 1,8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브라질 무대로 향했습니다. 물론 대체 선수로 데려온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았어요.
아스널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린 아론 램스데일 골키퍼를 2,140만 유로를 투입하면서 영입을 했고, 또 맨시티 유망주인 수비수 타일러 헤어우드 벨리스 같은 경우도 후방에서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하는 선수로서 2,300만 유로를 투자했는데 확실히 창의성이 좋거든요. 게다가 사우스햄튼이 이런 맨시티 유소 출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임대해오거나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고, 에스턴 빌라에서 영입한 카메론 아처도 1,760만 유로를 투자했고, 웨스트햄의 수비형 미드필더 플린 다운스도 1,785만 유로를 투자했는데 다들 그래도 준수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의 포텐이 확실히 터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매 경기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러셀 마틴 감독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꽤나 공격적이고 또 주도적인 축구를 시도하면서 안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계속된 부진과 이런 성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독 경질 1순위로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 점유 축구, 또 공격적인 축구, 숏패스를 통한 빌드업, 그리고 도전적인 축구를 통해서 성적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도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만큼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속공, 그리고 빠른 속도를 통한 실리적인 축구를 최근 가미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보였던 약점들을 상쇄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우스햄튼의 득점 패턴들을 보시면 토트넘의 허를 찔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번 시즌 유일한 리그전 승리였던 에버튼과의 경기 86분에 기록했던 결승골 과정을 보면 말씀드린 맨시티 출신 센터백 벨리스가 수비라인에서 상대 지역까지 올라와서 오른쪽 사이드로 파고드는 스가와라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기가 막힌 장거리 수루 패스를 찔러 넣었어요. 이 패스를 받은 스가와라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 했을 때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던 아처가 수비를 유인해주고, 그 뒤에서 암스트롱이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논소팅으로 수비의 뒤에서 빠르게 해결을 했거든요. 이런 플레이, 3자의 움직임과 또 배후를 노린 한 번의 속공 공격은 토트넘의 수비가 매번 당하는 패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우스햄튼의 공격 라인이 굉장히 속도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사이드 윙백들의 속도를 잘 활용한다는 점은 토트넘이 인버티드 풀백을 쓴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센터백들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로메로와 반도벤, 데이비스까지 없는 센터백 라인의 구조적인, 사실 구성상의 문제들은 사우스햄튼이 충분히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2대1을 만들었을 때 57분 나온 2대1 역전골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에버턴전과 유사한 패턴인데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오른쪽을 기반으로 역습이 또 한 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높이 올라갔던 디블링 선수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전진 패스를 받고 나서 공을 받을 때 역동작으로 수비가 따라 내려오는 상황에 반대편으로 공을 쳐놓고 반대 전환 패스를 한 번에 넘겨주게 돼요. 그 전환 패스를 이어받은 것이 최전방 공격수 암스트롱이었고, 암스트롱 쪽으로 모든 리버풀 수비의 시선이 쏠렸을 때 사이 뒷공간으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처가 수비를 유인하고 암스트롱이 골을 넣었다면, 이 장면은 암스트롱이 수비를 유인하고 페르난데스가 치고 들어간 상황인데요. 여기서 3명의 수비가 암스트롱에게 몰렸을 때 암스트롱 역시 공을 쳐놓고 슈팅을 노린 게 아니라 반대편 공간으로 들어오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향해서 이타적인 패스를 밀어줬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수비의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와서 빠른 타이밍의 왼발 논소 슈팅을 정확하게 찔러 넣으면서 2대1의 골을 만들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수비인데요. 2대1로 앞서던 리버풀전 65분에는 사우스햄튼 역시 수비 뒷공간의 문제를 드러냈어요. 중앙 미드필드인 흐라벤베르가 한 번에 수비 뒷공간을 깨트렸던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을 때 살라가 빠르게 달려 들어가더니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나오자 그대로 슈팅을 때렸어요. 마치 퍼스트 터치를 하는 것처럼 속이더니 그 터치로 그대로 빈 골문으로 공을 밀어넣는 천재적인 살라의 선택이 있었거든요. 토트넘도 존슨이나 솔란키나 손흥민 선수 모두 수비 뒷공간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뛰어들어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충분히 사우스햄튼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토트넘의 전술이 워낙에 단조롭고 원패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러셀 마틴 감독도 아마 이번 경기 본머스가 그러했듯이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고 조금은 라인을 내리고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준비해서 원포인트 전략을 잘 구성을 한다면, 평소와 다른 경기 전술을 쓴다면 이 위기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뒷공간이 많고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것, 5백을 쓰면서도 뒤에 공간이 크게 생긴다는 것인데, 브라이튼과의 경기 선제골을 내줄 때도 전반 29분에 오른쪽 풀백인 램띠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블라인드 사이드, 여기 수비 바깥에서 달려들어온 미토마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실점을 했거든요.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온 선수들을 놓치는 것이 사우스햄튼의 문제인데 토트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결정력이 더 좋은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이길 거라는 예상이 수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경기력과 체력과 많은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토트넘이 역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전적을 보시면 48전 25승 9무 14패로 크게 앞서고 또 최근 6경기 전적도 3승 2무 1패로 우세하지만 최근 사우스햄튼과의 두 차례 원정 경기는 모두 비겼어요. 그리고 2022년 2월 같은 경우는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도 2대3으로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우스햄튼과의 가장 마지막 경기, 사우스햄튼이 강등됐던 시즌인데 콘테 감독이 이 경기에서 경질당했죠. 3대1로 이기던 경기를 3대3 무승부로 마친 이후 극도로 분노하면서 선수단을 비판하고 또 구단 수뇌부까지 비판하고 레비 회장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비판하면서 이 발언 이후 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선수단과의 불화설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경질되는 소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대한 저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점차 선수들을 탓하는 인터뷰가 많이 나오면서 선수단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우스햄튼전도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비기기만 하더라도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데자뷰처럼 연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프로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바가 있어요. 17번의 경기에서 10승 4무 3패로 크게 우세하고 12득점 6도움으로 무려 18개의 공격 포인트, 17경기에서 18개니까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우스햄튼 킬러로 활약을 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2021 시즌에는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이길 때 홀로 4골을 넣었었고 그 이전 과거에도 사우스햄튼과 홈 경기 5대2로 이겼던 대승이 있었는데 그때도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강등됐던 2022-2023 시즌에는 두 번의 경기 1승 1무를 이끄는 과정에서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최근 3번의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이 흔들리고 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에 인종차별 발언으로 징계를 당한 벤탄쿠르가 여전히 뛸 수 없는 가운데 이부 비수마까지도 올 시즌 리그 5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의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비 라인의 로메로, 반더벤, 벤데비스도 여전히 부상 중이죠. 반면 사우스햄튼은 베테랑 수비수인 얀 베드나렉이 이번 경기에 맞춰서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또 공격수 폴 오누아추 역시 정상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손가락 부상을 당한 아론 램스데일은 훈련에는 복귀했지만 토트넘과 경기에 출전 어렵다라고는 해요. 주전 골키퍼였던 가빈 바주누가 큰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세 번째 골키퍼인 럼리가 뛰어야 하는 상황이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베드나렉이 돌아와서 수비에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은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트리톱을 가동할 것 같습니다. 공개 비판한 베르너를 투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마이키 무어가 질병 때문에 올해는 뛸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남은 공격수가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랭크셔인데 랭크셔를 뛰게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미드필드 라인에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모두 뛸 수 없기 때문에 쿨루셉스키, 메디슨, 사르의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좌우 풀백 우도기와 포로, 센터백은 그레이와 드라고신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스햄튼 출신인 포스터 골키퍼가 이번 경기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가 토트넘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사우스햄튼은 발빠른 암스트롱과 아처의 투톱을 두고 페르난데스, 다운스, 디블로잉의 3미들, 좌우 윙백으로 마닌과 브리를 두고 토트넘 출신인 카일 워커피서스를 3백의 한 자리에 두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3자의 움직임,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깜짝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패턴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벨리스의 빌드업, 베드나락의 대인 수비, 그리고 워커 피터스가 수비 대인 방어를 하면서 또 공격 상황에서는 수적 우위를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있는데 이런 전술적인 면들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토트넘이 이미 뻔히 드러난 그 전술적인 약점을 또 한 번 드러내면서 최소한 비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사우스햄튼의 홈 경기이지만 홈팀 배당률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평균 4.13배의 스포츠 베팅 업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무승부 4.33배, 토트넘 승리가 원정팀임에도 1.73배니까 아무리 토트넘이 지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우스햄튼만큼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상들을 깨면서도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게 토트넘이고 레인저스 원정에서까지도 정말 행운의 우승부를 거둔 토트넘인 만큼 체력도 떨어져 있고 부상자도 많고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에 대비해서
그나마 지금 가용 가능한 선수 모두를 선발했을지도 불투명한 토트넘이라는 점에 있어서 대이변과 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경기가 정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까지 지휘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가 이 경기 역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과 프리미어리그 월요일 새벽 경기 한준TV와 함께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